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좀 충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그냥 쉬는 날이라고 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왜 쉬는지 그런 의미들은 한 번씩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좀 의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의 국내의 주식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일단은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59% 정도 하락을 했었고, S&P 500 지수는 0.2%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9%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는 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한때 4,29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치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조정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13,33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고 결국은 소폭 마감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좀 오전장에 좋았던 이유들은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나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용이 상당히 좋은데요. 미국의 지난 5월 고용이 3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는 그런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거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미국 재무부의 현금 확충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감으로 상승폭을 줄이고 결국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FOMC 회의에서는 좀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 79.4% 정도로 지금 일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25% 인상할 가능성은 20.6% 정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살짝 우려감으로 말씀들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안 좋은 거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진 부분은 결국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결국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의 주식시장 좀 살펴보면요, 예상된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디폴트 우려 등 해소되고 견조한 고용지표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제 징검다리 연휴다 보니까 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이고, 그만큼 어제는 시장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오늘까지 좀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본격적으로 좀 주식시장 다시 한번 또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2615포인트라는 코스피 지수, 뭔가 살짝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 저도 여기서부터 사실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강조를 드리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5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57.1로 집계되면서 전월 56.4, 그리고 시장 예상치 55.1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 그러면서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 또 결국 아랫꼬리를 많이 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에서 끌고 또 중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1월 달부터 뭔가 서서히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사실 이제 뭐 4월 말 5월 초에 또 힘들었지만 결국 그때가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2600선도 드디어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현재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적정 주가는 265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650 정도가 대한민국의 PBR 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50선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시장은 그런 자리보다 더 갑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겼을 때도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완전 과매도 국면이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2615포인트에서 저처럼 2650포인트 정도가 적정 주가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지만 흥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유모차 끌고 오고 뭐 그런 분들이 주시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1년도에도 그렇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3000포인트대에서 엄청 잘 머무르니까 막 4000에 대한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거기서 고점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들이요, 실적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두산 밥켓 같은 기업이 8%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두산 밥켓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3월 8일 날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3월 8일 날에 요 블록딜에 따른 대량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도 제가 그래서 4만 원 근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6만 원대라면은 만약에 제 말을 잘 캐치하신 분들은 50% 정도 수익 충분히 계속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지금 업황도 중요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엄청 상승을 했지만 21선에 붙었을 때, 뭐 이럴 때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붙어줬을 때 조정 시에 매수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추격 매수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조정 시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11선, 21선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관련해서 이제 뭐 DY 파워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두산 마켓이 올라가면은 이런 종목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은 역시 상당히 이 종목도 제가 그래서 뭐 아마 5월달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런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또다시 조정,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살 기회를 주더니 이제 어제는 또 3%대 강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업종 제가 간혹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 정말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이제 기아 한번 볼까요?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도 지금 여기 살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살 자리에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모멘텀이 있어요. 5월달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또 그 지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겠고, 마지막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즐거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 한번 보면요. 4%대 상승을 하면서 22,350원대 기록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아이돌 여성 걸그룹들이 상당히 인기인데 여자 아이들이 엄청난 흥행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실적에도 좀 상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퀸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공개 18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고 음악 프로그램도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실생활에서 찾아본다면은 이런 엔터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